미안해, 유나야. 정말 미안해. 빗소리가 거세게 쏟아지는 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강혜진의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남편 박민수가 무릎을 꿇은 채 떨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는 모든 혈색이 사라져 있었고, 눈에서는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당신, 이 아이를 아세요? 혜진의 떨리는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1시간 전 혜진은 편의점 앞에서 비를 맞으며 쓰러져 있던 소녀를 발견했습니다.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창백한 얼굴이 드러났고 가느다란 몸은 추위에 떨고 있었습니다. 혜진은 망설임 없이 소녀를 부축해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평생 아이를 갖지 못한 것이 한이었던 그녀에게 도움이 필요한 아이를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관문을 여는 순간 모든 것이 뒤집혔습니다. 유나야, 아빠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민수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소녀는 젖은 옷을 입은 채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당혹감과 분노가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아빠라고요?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유나라고 불린 소녀가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혜진의 심장이 쿵쿵 울렸습니다. 남편에게 딸이 있었다는 것일까요? 아니, 그럴 리 없었습니다. 결혼 전에 모든 것을 이야기했던 사람이었는데, 여보, 이게 대체 무슨... 혜진이 떨리는 손으로 벽을 짚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바닥만 응시했고, 유나는 두 주먹을 불끈 쥔 채 서 있었습니다. 빗소리만이 정적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 어디에서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에 행운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혜진은 젖은 옷을 입은 유나를 객실로 안내했습니다. 소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혜진이 건넨 수건으로 머리를 말리며 창밖만 응시했습니다. 씻고 나서 이것 좀 입어요. 내일 아침에 이야기하자. 혜진이 자신의 옷을 꺼내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유나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여전히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방문을 닫고 나온 혜진은 거실로 향했습니다. 민수는 소파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미동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혜진은 그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설명해 주세요. 저 아이가 누구예요? 혜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민수는 천천히 얼굴을 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 말고 설명을 해주세요. 혜진이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으며 말했습니다. 민수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유나는 내 딸이야. 15년 전 내가 너를 만나기 전에 있었던 딸. 혜진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결혼 전에 민수는 자신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고 했습니다. 과거의 연애, 가족관계, 심지어 빚까지도. 하지만 딸의 존재는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15년 전이라면 그럼 유나는 17살이겠네요. 왜 한 번도 말하지 않았어요? 말할 수 없었어. 첫 번째 아내가 유나를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났거든. 그때 나는 너무 어렸고 혼자서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었어. 민수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래서 유나를 친척 집에 맡겼어. 경제적으로 도와주겠다고 약속하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너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서 유나 이야기를 꺼낼 타이밍을 놓쳤어. 혜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배신감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복잡한 감정들이 뒤엉켰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연락도 안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아니, 매달 생활비는 보냈어. 하지만 직접 만나지는 못했어. 유나를 키우던 친척이 3년 전에 갑자기 이사를 갔고 그 뒤로 연락이 끊겼어. 민수가 주머니에서 낡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어린 소녀의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6살쯤 되어 보이는 유나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혜진은 그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저 아이는 당신을 아빠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오히려 원망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럴 거야. 유나는 아마 내가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할 거야. 친척 집에서 제대로 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을 테니까. 민수의 목소리에 죄책감이 가득했습니다. 혜진은 객실 쪽을 바라봤습니다.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불빛이 보였습니다. 아마 유나도 잠들지 못하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럼 저 아이는 왜 가출을 한 거예요? 친척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그건 나도 몰라. 오늘 처음 본 거잖아. 민수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혜진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결혼 15년 동안 남편을 믿었습니다. 성실하고 정직하고 자신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그 믿음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예요. 내일 아침에 유나와 직접 이야기를 나눠봐야겠어요. 혜진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민수는 대답하지 못한 채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혜진은 침실로 들어갔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남편에게 숨겨진 딸이 있었다는 사실, 그것도 15년 동안이나. 그녀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민수가 숨긴 것이 정말 이것뿐일까? 혹시 자신이 모르는 다른 비밀도 있는 것은 아닐까? 객실에서는 유나가 베개를 껴안은 채 조용히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15년 만에 아버지를 만났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원망과 그리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빗소리는 여전히 거세게 쏟아지고 있었고 이 집의 세 사람은 각자의 방에서 긴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이 되면 이들은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까요? 아침 햇살이 거실 창문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혜진은 일찍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계란말이, 김치찌개, 그리고 따뜻한 밥. 평소처럼 세 사람 분량을 차렸지만 오늘은 그 의미가 달랐습니다. 객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유나가 나왔습니다. 혜진이 빌려준 면 티셔츠와 바지를 입은 그녀는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잘 잤니? 씻고 나와서 밥 먹자. 혜진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유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욕실로 향했습니다. 민수는 아직 침실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어젯밤 한숨도 자지 못했을 것입니다. 식탁에 앉은 유나는 수저를 들었다가 멈칫했습니다. 먹어도 돼요? 당연하지. 많이 먹어. 혜진이 유나의 밥그릇에 계란말이를 올려주었습니다. 유나는 조심스럽게 한 입 베어 물었고 그 순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맛있어요. 그래, 다행이다. 더 먹고 싶으면 말해. 혜진은 유나가 밥을 먹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한 듯 그녀는 천천히 음식을 씹으며 눈물을 참고 있었습니다. 유나야, 어제는 놀랐지? 나도 많이 놀랐어. 혜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유나는 수저를 내려놓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이상한 곳에 오게 해서. 아니야, 괜찮아. 오히려 내가 무사해서 다행이야. 어제 비를 그렇게 맞았는데 감기라도 걸렸으면 어쩔 뻔했어. 혜진의 따뜻한 말에 유나는 조금씩 긴장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유나야, 물어봐도 될까? 어디서 살다가 가출한 거니?
유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친척 집에서 살았어요. 이모라고 불렀는데 진짜 이모는 아니었어요. 그냥 아빠가 돈 주고 저를 맡긴 집이었대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쓸쓸함이 묻어났습니다. 거기서 힘들었니?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어렸을 때는 이모가 그래도 밥은 챙겨줬거든요. 근데 이모 친아들이 태어나고 나서부터는 저는 점점 짐이 된 것 같았어요. 유나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학교 갈 돈도 제대로 안 주고 옷도 다 헝겊만 입으라고 했어요. 이모 아들은 새 옷 사주면서요. 그리고 집안일은 다 제가 했어요. 설거지, 청소, 빨래. 혜진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17살 소녀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무거운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출한 거니? 네. 한 달 전쯤 이모가 저한테 그랬어요. 이제 고등학교도 졸업할 거니까 나가서 알아서 살라고. 방도 이모 아들한테 줘야 한다고. 유나의 눈에서 눈물이 또르르 떨어졌습니다. 저는 정말 갈 곳이 없었어요. 아버지는 저를 버렸다고 생각했고, 친구도 별로 없었고, 혜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유나의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이제 괜찮아. 여기 있어도 돼. 그 순간 유나는 참았던 감정이 터진 듯 혜진의 품에서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무서웠을까? 17살 소녀가 세상을 혼자 떠돌아다니며 느꼈을 두려움을. 혜진은 유나의 등을 토닥이며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아이를 갖지 못해 가슴 한편이 늘 비어 있었던 그녀에게 이 소녀는 어쩌면 운명처럼 찾아온 인연일지도 몰랐습니다. 한참을 울던 유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줌마, 저 여쭤봐도 돼요? 그래, 뭐든지. 저 사람, 제 아빠라는 사람이요. 아줌마 남편이잖아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유나의 목소리에는 혼란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혜진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사실 자신도 아직 정리되지 않은 감정들이 많았습니다. 남편이 숨긴 과거, 그리고 갑자기 나타난 딸. 하지만 유나를 보고 있자니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복잡한 어른들의 사정이 아니라 따뜻한 보호막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유나야, 일단 여기서 지내면서 천천히 생각해보자. 너도 나도 그리고 내 아빠도 우리 셋이 다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하지만 저 때문에 아줌마가 힘들어지는 거 아닐까요? 아니야. 오히려 내가 와줘서 고마워. 혜진이 유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침실 문이 열리고 민수가 나왔습니다. 그는 부어오른 눈으로 식탁 쪽을 바라봤습니다. 유나는 민수를 보자 몸을 굳혔고 혜진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유나야.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박유나예요. 아저씨 딸 맞아요. 근데 아저씨를 아빠라고 부를 수는 없어요. 유나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슬픔이 숨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당연해.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구나. 미안하다고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유나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혜진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집에 들이온 15년의 비밀이 풀리려면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소녀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유나는 혜진의 집에서 조심스럽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혜진이 차려주는 밥을 먹고 낮에는 거실 소파에 앉아 책을 읽거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민수는 출근할 때나 퇴근할 때 유나에게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넸지만 유나는 고개만 끄덕일 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혜진은 그런 두 사람을 지켜보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남편이 15년 동안 딸의 존재를 숨겼다는 사실은 여전히 마음 한편에 상처로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나를 보고 있으면 이 아이에게 진짜 가족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혜진은 유나가 낮잠을 자는 동안 민수의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평소에는 남편의 사적인 공간을 함부로 뒤지지 않았지만 오늘만큼은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책장 사이, 서랍 속, 오래된 상자 안. 혜진은 조심스럽게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책장 맨 아래 칸에서 낡은 가죽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여러 장의 사진과 편지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민수와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고 민수는 그녀를 다정하게 안고 있었습니다. 혜진은 사진 뒷면을 확인했습니다. 수진아 사랑해. 2007년 봄. 수진. 민수의 첫 번째 아내였을 것입니다. 혜진은 다른 사진들을 꺼내봤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를 안고 있는 수진, 돌잔치 사진, 그리고 6살쯤 된 유나가 민수의 손을 잡고 웃고 있는 사진. 사진마다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2008년, 2009년, 2010년. 그리고 2010년 이후의 사진은 없었습니다. 혜진은 편지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에는 유나에게라고 적혀 있었지만 봉인되지 않은 채로 있었습니다. 혜진은 망설이다가 편지를 펼쳤습니다. 유나야, 아빠야. 내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아빠가 용기를 내서 너를 찾아갔겠지. 아니면 내가 아빠를 찾아왔거나. 아빠는 매일 너를 그리워하며 살았어. 내가 웃는 모습, 재롱 부리던 모습, 아빠 손을 잡고 걷던 모습. 하루도 잊은 적이 없어. 아빠가 너를 이모 집에 맡긴 건 너를 버린 게 아니야. 그때 아빠는 너무 어렸고 혼자 너를 키울 자신이 없었어. 엄마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아빠도 많이 무너졌거든. 하지만 이제는 준비됐어. 언젠가 다시 만나면 아빠가 제대로 된 아빠가 되어줄게. 사랑한다, 우리 딸. 편지의 날짜는 5년 전이었습니다. 혜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민수는 5년 전부터 유나를 찾으려 했던 것일까요? 혜진은 상자 안을 더 뒤져봤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서류들을 발견했습니다. 사립탐정 의뢰서, 고아원 조회 기록, 친척 연락처 수소문 메모. 날짜를 보니 3년 전부터 최근까지 꾸준히 작성된 것들이었습니다. 민수는 유나를 찾기 위해 계속 노력해왔던 것입니다. 혜진은 상자를 조심스럽게 닫고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가슴 한편이 뜨거워졌습니다. 남편이 자신에게 과거를 숨긴 것은 분명 잘못이었지만 그가 딸을 잊지 않고 찾으려 애썼다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가 퇴근하고 저녁 식사 자리에 앉았습니다. 여전히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유나는 밥만 먹을 뿐 민수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유나야.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유나는 수저를 든 채 멈췄습니다. 내가 이모 집에서 힘들었다는 거 알아. 정말 미안해. 아빠가 제대로 챙기지 못해서. 챙기지 못한 게 아니라 챙기지 않은 거잖아요. 유나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아빠는 매달 생활비를 보냈어. 그리고 내가 잘 지내는지 이모한테 계속 물어봤어. 그게 다예요? 전화 한 통, 편지 한 장 없이? 유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혜진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유나야, 내 아빠가 완벽하지 않은 건 맞아. 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고 후회하면서 살아가는 거야. 아줌마는 아빠 편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유나가 혜진을 바라봤습니다. 아니, 편을 드는 게 아니야. 다만 너희 둘 다 상처받았다는 걸 알아. 그리고 그 상처를 치유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도. 혜진이 유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내 아빠한테 화가 났어. 15년 동안 나한테 너의 존재를 숨긴 것 때문에. 하지만 너를 보고 있으면 이 아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어. 유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아빠가 저를 사랑했는지 모르겠어요. 버려진 것 같았거든요. 민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유나야, 아빠는 단 한 번도 너를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어. 내가 태어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매일 너를 생각했어. 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유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혜진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두 사람을 화해시키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혜진은 결심했습니다. 서재에서 발견한 편지와 서류들이 보여주듯 민수는 진심으로 유나를 찾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유나는 아버지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 했습니다. 혜진이 할 일은 이 두 사람을 연결해주는 다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혜진은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유나한테 진심을 보여줘야 해요.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어떻게? 차근차근 다가가세요. 유나가 마음을 열 때까지 기다려주고.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혜진은 생각했습니다. 이 가족이 진짜 가족이 되려면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혜진은 유나가 조금씩 마음을 여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침마다 함께 요리를 하고 저녁에는 TV를 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민수와 유나 사이의 벽은 여전히 높았습니다. 혜진은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명확히 알아야 한다고. 유나가 왜 그토록 아버지를 원망하는지, 그리고 민수가 정말로 딸을 저버린 것인지. 혜진은 유나 몰래 그녀의 가방에서 이모의 연락처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중년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유나를 돌보고 있는 강혜진이라고 합니다. 유나요? 그 애가 거기 있어요? 여자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함께 약간의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네, 지금 제 집에 있습니다. 혹시 만나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전 바빠서. 유나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1시간만 시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내일 오후에 만나죠. 다음 날 혜진은 약속 장소인 카페로 향했습니다. 유나에게는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둘러댔습니다. 카페에 도착하자 창가 자리에 앉아 있는 중년 여성이 보였습니다. 김은희 씨 맞으시죠? 네, 앉으세요. 은희는 어색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혜진은 자리에 앉으며 그녀를 관찰했습니다. 화려한 옷차림, 비싼 가방, 손목에 금팔찌. 겉으로 보기에는 여유로운 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유나가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은희가 먼저 물었습니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뭔가요? 혜진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민수의 서재에서 찾은 송금 내역서였습니다. 유나 아버지 박민수 씨가 15년간 매달 150만 원씩 보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돈을 받으신 게 맞나요? 은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거야 받았죠. 근데 왜요? 유나는 제대로 된 교육도, 옷도, 심지어 따뜻한 관심도 받지 못했다고 하더군요. 15년간 27억 원이 넘는 돈인데 그 돈은 어디에 쓰신 건가요? 혜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냉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은희는 당황한 표정으로 컵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야, 키우는데 다 쓴 거죠. 애 키우는 게 돈이 얼마나 드는데요. 유나는 고등학교 등록금도 제때 못 냈다고 하던데요. 그건, 그리고 유나가 입고 온 옷을 봤는데 다 낡고 해진 옷이었어요. 150만 원이면 아이 한 명 넉넉히 키우고도 남을 돈인데 말이죠. 혜진이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은희는 식은땀을 흘리며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제 아들도 키워야 하고 집안 형편도 어렵고 형편이 어려운 분이 명품 가방을 들고 금팔찌를 차고 다니시나요? 혜진의 날카로운 질문에 은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그 돈 유나한테 제대로 쓴 적 있으세요? 은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처음에는 유나한테 썼어요. 진짜로.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 아들도 키워야 하고 학원비도 내야 하고 그러다 보니 유나 목까지 쓰게 됐어요. 그래서 유나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결국 가출까지 한 거군요. 혜진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은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유나 아버지한테는 거짓 보고를 한 거죠? 아이가 잘 지낸다고, 학교도 잘 다닌다고. 그건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은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혜진은 서류를 집어넣으며 일어섰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 끝낼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은 15년간 한 아이의 인생을 망쳤어요. 그럼 어쩌라고요? 저도 힘들었어요. 은희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남의 애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돈 받는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처음부터 맞지 말았어야죠. 아니면 솔직하게 유나 아버지한테 말했어야 했어요. 혜진이 단호하게 말하고 카페를 나섰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혜진의 가슴은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유나가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서러웠을까? 아버지가 자신을 버렸다고 믿으며 15년을 살아왔을 그 아이의 마음을. 집에 도착하자 유나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줌마, 어디 다녀오셨어요? 유나야, 너랑 할 이야기가 있어. 혜진이 유나 옆에 앉았습니다. 오늘 내 이모를 만났어. 유나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모를요? 왜요? 내 아빠가 15년 동안 매달 150만 원씩 보냈다는 걸 알았어. 그런데 그 돈이 너한테 제대로 쓰이지 않았더라. 혜진이 송금 내역서를 유나에게 보여줬습니다. 유나는 서류를 보며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응. 내 아빠는 너를 버린 게 아니야. 매달 너를 위해 돈을 보냈고 내가 잘 지내는지 계속 물어봤어. 하지만 내 이모가 그 돈을 자기 아들한테 쓰고 너한테는 거짓말을 한 거야. 유나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빠가 저를 버린 게 아니었어요? 그래. 오히려 너를 그리워하며 찾으려고 했어. 3년 전에 이모가 연락을 끊은 뒤로는 사립탐정까지 고용해서 너를 찾으려 했어. 혜진이 서재에서 가져온 편지를 유나에게 건넸습니다. 유나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유나야, 아빠야. 편지를 읽는 유나의 얼굴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15년간 쌓였던 오해가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빠가 저를 사랑했었어요? 그럼 단 한 번도 너를 잊은 적이 없었어. 유나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고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퇴근한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다녀와. 민수는 우는 유나를 보고 말을 멈췄습니다. 유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아빠. 유나가 처음으로 민수를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유나야. 유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민수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미안해요, 아빠. 오해했어요. 아니야, 아빠가 미안해. 제대로 지켜주지 못해서. 민수가 유나를 꽉 안았습니다. 15년 만에 아버지와 딸이 진짜로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혜진은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제 이 가족은 진짜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민수는 15년간 간직해온 사진들을 꺼내 유나에게 보여줬습니다. 이게 내가 돌잔치 때 찍은 사진이야. 이날 내가 떡을 집었는데 아빠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민수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유나는 사진을 하나하나 들여다봤습니다. 저 정말 작았네요. 그럼 아빠 손바닥만 했어. 민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혜진은 두 사람을 지켜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사진은 뭐예요? 유나가 한 장의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젊은 여자가 갓 태어난 아기를 안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건 내 엄마야. 너를 낳고 처음 안았을 때. 민수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유나는 사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엄마, 예쁘시네요. 응, 내 엄마는 정말 착한 사람이었어. 항상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웃음이 많았지. 너도 엄마 닮아서 마음씨가 고울 거야. 유나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혜진이 유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 엄마는 분명 하늘에서 너를 지켜보고 계실 거야. 그리고 내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실 거고. 저 엄마한테 가고 싶을 때가 많았어요. 특히 이모 집에서 힘들 때. 유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수는 유나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이제는 아빠가 있어. 그리고 혜진 이모도 있고. 우리가 너를 지켜줄게. 혜진 이모가 아니라. 유나가 혜진을 돌아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라고 불러도 될까요? 혜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평생 아이를 갖지 못한 것이 한이었던 그녀에게 이 순간은 기적 같았습니다. 그럼. 얼마든지. 혜진이 유나를 꽉 껴안았습니다. 유나는 혜진의 품에서 처음으로 진짜 엄마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민수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이면 유나가 먼저 일어나 혜진과 함께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엄마, 계란말이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응, 잘하고 있어. 불 조금만 줄여. 아, 네. 유나는 서툴지만 열심히 요리를 배웠습니다. 민수가 거실로 나오자 유나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오늘 제가 계란말이 만들었어요. 그래, 우리 딸 요리 솜씨가 늘었네. 엄마가 가르쳐 주셨어요. 유나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식탁에 앉은 세 사람은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15년간 비어있던 자리가 이제는 채워진 느낌이었습니다. 유나야, 학교는 어떻게 할 생각이니?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학교요? 저 자퇴했는데 다시 갈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아빠가 학교에 연락해서 복학 절차 밟아줄게. 정말요? 유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혜진이 유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그리고 교복도 새로 사주고 필요한 것들 다 준비하자. 감사해요, 엄마. 유나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며칠 후 민수는 유나를 데리고 학교에 갔습니다. 교장실에서 복학 상담을 받는 동안 유나는 긴장한 표정으로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박유나 학생 맞죠? 자퇴한 지 한 달밖에 안 됐으니 복학은 문제 없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서류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다만 그동안 수업을 못 들었으니 따라가기 힘들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제가 열심히 할게요. 유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수는 딸의 모습을 보며 뿌듯했습니다. 학교를 나와 집으로 가는 길, 유나가 민수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저 진짜 잘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우리 딸 똑똑한데. 아빠는 저를 잘 모르잖아요. 유나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민수는 차를 세우고 유나를 돌아봤습니다. 유나야, 아빠가 15년 동안 너랑 함께하지 못한 건 맞아. 하지만 지금부터는 달라. 이제부터 아빠가 내 옆에서 응원해 줄게. 힘들 때도 기쁠 때도. 유나의 눈에서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고마워요, 아빠. 그날 밤 혜진은 유나의 방을 정리해주고 있었습니다. 객실로 쓰던 방을 유나의 방으로 꾸미기 위해 새 침대보와 커튼을 사왔습니다. 엄마, 이거 너무 예뻐요. 유나가 분홍색 커튼을 만지며 말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색깔로 골랐어. 마음에 들어? 네, 진짜 좋아요. 유나가 혜진을 껴안았습니다. 혜진은 유나의 등을 토닥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자신의 집에 온 지 한 달도 안 됐지만 이미 진짜 딸처럼 느껴졌습니다. 엄마, 저 물어봐도 돼요? 그래, 뭐든지. 엄마는 저 때문에 아빠한테 화 안 나세요? 아빠가 저를 숨겼잖아요. 유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혜진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화가 났어. 배신감도 느꼈고, 하지만 너를 보면서 생각이 바뀌었어. 내 아빠가 과거를 숨긴 건 잘못이지만 너를 사랑한 건 진심이었거든. 엄마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아니야. 나도 그냥 평범한 사람이야. 다만 너를 만나서 행복해. 혜진이 유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저도요. 엄마를 만나서 정말 행복해요. 며칠 후 주말, 세 사람은 함께 놀이공원에 갔습니다. 민수의 제안이었습니다. 유나야, 어릴 때 놀이공원 가본 적 있니? 아니요. 이모가 데려가 준 적 없어요. 그럼 오늘 가자. 우리 셋이서. 놀이공원에 도착한 유나는 눈을 반짝이며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와, 진짜 크다. 뭐 타고 싶어? 혜진이 물었습니다. 저기 회전목마요. 타봐도 돼요? 당연하지. 세 사람은 회전목마를 타고 바이킹을 타고 관람차도 탔습니다. 관람차 안에서 창밖을 보던 유나가 말했습니다. 이렇게 행복한 날이 올 줄 몰랐어요. 민수와 혜진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앞으로 더 행복한 날들이 많을 거야. 혜진이 유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해가 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유나는 피곤한지 차 안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민수가 백미러로 유나를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고마워. 뭐가요? 유나를 받아줘서, 그리고 우리 가족으로 만들어줘서. 혜진이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고마워요. 딸을 갖게 해줘서.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뒷좌석에서는 유나가 편안한 얼굴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15년간 얼어붙었던 시간이 이제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사람은 진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유나는 새 교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깨끗한 하얀 셔츠와 네이비 치마, 새로 산 운동화까지.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잘 어울린다. 혜진이 뒤에서 유나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 떨려요. 괜찮아. 너라면 잘할 수 있어. 민수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학교까지 데려다 줄게. 아빠, 괜찮아요. 버스 타고 갈 수 있어요. 첫날인데 아빠가 데려다 주고 싶어. 민수의 간절한 표정에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 안에서 민수가 말했습니다. 유나야, 학교에서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지 아빠한테 말해. 네, 아빠. 그리고 친구들이랑 잘 지내고 공부도 너무 무리하지 마. 알았어요. 유나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학교 앞에 도착하자 유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아빠, 다녀올게요. 응, 조심히. 민수는 유나가 교문을 들어가는 모습을 한참 동안 지켜봤습니다. 그날 저녁 유나는 피곤한 표정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어땠어? 혜진이 물었습니다. 친구들이 저한테 왜 자퇴했다가 왔냐고 물어봤어요. 뭐라고 대답했는데 그냥 집안 사정이 있었다고 했어요. 유나가 가방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힘들었구나. 괜찮아요. 근데 한 친구가 저한테 먼저 말 걸어줬어요. 이름이 수진이래요. 유나의 얼굴에 작은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다행이다. 좋은 친구 만났네. 혜진이 유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날 밤 유나는 책상에 앉아 밀린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한 달간 수업을 빠진 탓에 따라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수학 문제를 풀다가 막히자 유나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휴. 그때 방문이 노크되었습니다. 유나야, 들어가도 될까? 민수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아빠. 민수가 들어와 유나의 책상을 들여다봤습니다. 수학 문제 푸는 거야? 네. 근데 이 문제가 너무 어려워요. 민수는 의자를 하나 가져와 유나 옆에 앉았습니다. 아빠한테 보여줘. 아빠가 학생 때 수학 잘했거든. 정말요? 응. 2차 방정식이지? 이건 이렇게 푸는 거야. 민수가 연필을 들고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유나는 아버지의 설명을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알겠어요. 잘하네. 우리 딸 똑똑한데? 민수가 유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유나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아빠, 앞으로도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봐도 돼요? 당연하지. 아빠가 다 가르쳐 줄게. 그날 밤부터 민수는 매일 유나의 공부를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수학뿐만 아니라 영어, 과학까지. 늦은 밤까지 함께 책상에 앉아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혜진은 흐뭇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유나는 학교에 완전히 적응했고 성적도 조금씩 올랐습니다. 친구 수진과도 친해져서 주말마다 함께 도서관에 가곤 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유나가 밝은 표정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엄마, 아빠, 제가 중간고사에서 수학 90점 받았어요. 정말 우리 딸 대단한데. 혜진이 유나를 껴안았습니다. 민수도 일어나 유나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잘했어, 유나야. 아빠가 저녁에 맛있는 거 사줄게. 고기 먹고 싶어요. 그래, 고기 먹으러 가자. 저녁에 세 사람은 근처 고깃집으로 향했습니다. 구워지는 고기 냄새가 식욕을 자극했습니다. 아빠, 제가 구워볼게요. 유나가 집게를 들었습니다. 조심해. 기름이 튀니까. 네. 유나는 서툴지만 열심히 고기를 구웠습니다. 다 됐어요. 아빠, 엄마 드세요. 유나가 구운 고기를 두 사람의 접시에 올려줬습니다. 민수와 혜진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맛있다. 우리 딸 손맛이 최고네. 히히, 자주 구워줄게요.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 유나가 두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엄마, 저 정말 행복해요. 혜진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우리도 행복해. 예전에는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가족이 있어요.
진짜 가족. 유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수는 유나를 꼭 껴안았습니다. 그래. 우리는 진짜 가족이야. 앞으로도 쭉. 집에 도착해 거실에 앉아 있는데 유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 제가 부탁 하나 해도 돼요? 그래, 뭔데? 다음 주가 엄마 생일이잖아요. 제가 케이크 만들어도 될까요? 혜진이 놀란 표정으로 유나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내 생일을 기억하고 있었어? 네. 지난번에 달력에 적힌 거 봤어요. 제가 처음으로 엄마한테 해드리고 싶어요. 혜진은 유나를 꽉 껴안았습니다. 고마워, 유나야. 다음 주 혜진의 생일 당일. 유나는 아침부터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민수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밀가루는 이렇게 체에 거르는 거야. 아, 네. 계란 노른자랑 흰자는 따로 분리하고. 이렇게요? 잘하네. 두 사람은 오후 내내 케이크를 만들었습니다. 저녁 무렵 혜진이 외출해서 돌아왔습니다. 다녀왔어요. 엄마, 눈 감고 들어와요. 유나가 현관으로 달려나왔습니다. 왜? 깜짝 선물이 있어요. 혜진은 눈을 감고 유나의 안내를 받아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자, 이제 눈 떠도 돼요. 눈을 뜨자 거실 테이블 위에 케이크가 놓여 있었습니다. 케이크 위에는 사랑하는 엄마 생일 축하해요 라고 크림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아빠가 도와주셨지만요. 유나야. 혜진은 유나를 꽉 껴안았습니다. 민수가 촛불을 켰습니다. 자, 소원 빌어요. 세 사람이 함께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혜진 엄마 생일 축하합니다. 혜진은 눈을 감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이 가족이 영원히 행복하기를. 촛불을 끄고 케이크를 자르는데 유나가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하나 더 드릴 게 있어요. 유나가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상자를 열자 손수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손수건에는 서툰 솜씨지만 정성스럽게 엄마라고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술을 놓았어요. 서툴지만 받아주실래요? 혜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고마워, 유나야. 정말 고마워. 엄마, 제가 엄마 딸이 돼서 정말 행복해요. 엄마가 아니었으면 저는 아직도 거리를 헤매고 있었을 거예요. 유나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수도 두 사람을 껴안았습니다. 우리 가족, 영원히 함께하자. 네. 유나가 힘차게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케이크를 먹으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유나의 학교 생활 이야기, 민수의 회사 이야기, 혜진의 친구들 이야기. 소소하지만 행복한 일상들이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유나가 두 사람의 방문을 노크했습니다. 아빠, 엄마. 잘 자요. 그래, 잘 자. 아, 그리고 유나가 수줍게 말했습니다. 사랑해요. 민수와 혜진은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우리도 사랑해, 유나야. 유나는 환하게 웃으며 자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혜진은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행복해요. 나도. 유나를 만나게 해줘서 고마워요. 비록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지금은 정말 감사해요. 나야말로 고마워. 유나를 받아주고 진짜 엄마가 돼줘서.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잠이 들었습니다. 복도 건너편 유나의 방에서는 작은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유나는 일기장을 펼치고 오늘 하루를 기록했습니다. 오늘은 엄마 생일이었다. 케이크를 만들어 드렸는데 엄마가 정말 좋아하셨다. 나는 이제 혼자가 아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 아빠와 엄마가 있다.
나는 정말 행복하다. 일기를 쓰고 나서 유나는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은은하게 들어왔습니다. 유나는 눈을 감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옆에는 언제나 자신을 지켜주는 가족이 있었으니까요. 15년간 얼어붙었던 시간이 이제 완전히 녹아내렸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유나는 고등학교를 무사히 졸업하고 대학 입학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사회복지학과. 어린 시절 자신처럼 힘든 아이들을 돕고 싶다는 꿈을 갖게 된 유나의 선택이었습니다. 입학식 날 아침 혜진은 유나의 정장깃을 매만지며 말했습니다. 우리 딸 정말 많이 컸네. 엄마 덕분이에요. 유나가 혜진을 껴안았습니다. 민수가 카메라를 들고 왔습니다. 자, 사진 찍자. 우리 딸 대학생 되는 날인데. 세 사람은 거실에서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카메라 속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가족의 모습이 담겼습니다. 대학 강당에 도착하자 신입생들과 그 가족들로 가득했습니다. 유나는 두 사람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빠, 엄마, 저 떨려요. 괜찮아. 넌 잘할 수 있어. 민수가 유나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입학식이 끝나고 세 사람은 학교 정문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유나는 두 사람 사이에 서서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빠, 엄마,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두 분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혜진이 유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 2년 전만 해도 갈 곳 없이 거리를 헤매던 아이였잖아요. 근데 엄마가 저를 집으로 데려가 주셨고 아빠는 다시 저를 받아주셨어요. 유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리고 두 분이 저한테 가족이 뭔지 알려주셨어요. 사랑이 뭔지도. 민수가 유나를 꼭 안았습니다. 유나야, 우리도 내가 있어서 행복해. 넌 우리 가족의 선물이야. 맞아. 내가 우리 집에 온 그날이 기적 같았어. 혜진도 두 사람을 껴안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유나가 말했습니다. 나중에 제가 사회복지사가 되면 저처럼 힘든 아이들을 꼭 도와줄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도 저처럼 따뜻한 가족을 만날 수 있게요. 넌 분명 훌륭한 사회복지사가 될 거야. 민수가 백미러로 유나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혜진이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유나야, 이거 봐. 내가 우리 집에 처음 왔던 날. 사진 속에는 젖은 머리로 불안한 표정을 짓고 있는 유나가 있었습니다. 제가 정말 어두운 표정이네요. 그때는 무서웠을 거야. 네. 정말 무서웠어요. 근데 엄마가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조금씩 마음을 열게 됐어요. 유나가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놀이공원에서 찍은 사진, 생일 케이크 앞에서 찍은 사진, 학교 졸업식 사진. 2년 동안의 추억들이 가득했습니다. 이 모든 순간들이 소중해요. 유나가 사진첩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민수가 유나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유나야, 이거 내 대학 입학 선물이야. 상자를 열자 은색 목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펜던트에는 작은 글씨로 패멀리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아빠, 우리는 영원한 가족이야. 이걸 보면 그걸 기억해. 유나는 목걸이를 목에 걸었습니다. 평생 간직할게요. 혜진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2년 전 빗속에서 쓰러진 소녀를 집으로 데려온 그날.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선택이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바꿀 줄은. 평생 아이를 갖지 못해 가슴 한편이 비어 있던